자, 오늘은 지금 이제 관할의 지정부터,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일단 개념을 먼저 할까요? 지정이라. 관할의 지정이란, 관할을 손가락으로 가르쳐줘. 야, 네가 재판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 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든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상급 법원에 야, 어디서 재판할 것인가? 네가 좀 가르쳐줘 하고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관할의 지정이고, 관할의 이전이라는 것은 일단 관할권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할 때는 자, 법원이 관할권 있는 데서 없는 법원으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관할의 지정 사유부터 볼게요. 먼저 관할의 지정 사유는 관할이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게 되거나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혹시 형사소송의 절차가 나옵니다. 관할의 지정은 공소 제기를 불문하고 누가 한다? 검사가 한다. 어디에? 관계 있는 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에 의한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의 절차는 누가 한다? 검사가 한다. 그러면 관할 이전을 봅시다. 관할 이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관할의 이전은 자, 관할권이 있는 데서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어서 그러냐?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말은 특별한 사정이다. 어떤 것이 특별한 사정일 것 같아요? 자, 치원에 판사가 3명 있었는데 그 판사들 모두 밖에 나가서 자, 호프 한 잔 먹고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 그럼 법관이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재척사유가 돼버리죠. 그럴 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재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거라. 자, 두 번째,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염려가 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라 그랬죠. 이놈하고 관할의 지정과 달리 관할의 이전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무적이고 피고인은 권리에 속하는 겁니다. 관할의 지정은 검사만 있지만 관할의 이전은 피고인도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할의 이전을 신청하면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되며,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신청할 때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관할의 지정과 이전이라는 것은 곧 재판을 법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정지해야 되겠죠. 맞죠? 정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 신청 또는 관할 이전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관할의 이전과 관할의 지정과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혹시 나올 수가 있다면 절차 부분을 정확히 알고 효과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관할의 이송을 볼까요? 이송. 관할의 이송에는 크게 필요적 이송과 의무적 이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나오면 의무적 이송은 하나밖에 없고 거기가 필요적 이송이야. 그러니까 이송에서 시험 문제 짤 때는 다음 중 필요적 이송인 것, 의무적 이송인 것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이송이라면 수서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어디 지법원에서 아니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보내주는 것, 그 말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른 법원으로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웠던 관할의 병합, 그때 배웠죠. 토지 관할의 병합, 이때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병합의 경우 결정서의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 그러죠. 사물 관할이 병합 심리해야 될 때는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병합 심리하게 된 법원에 뭐 해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송부해야 한다. 맞죠? 금방 또 하나 배웠죠. 관할의 지정과 이전을 배웠습니다.
관할의 지정 또는 관할 이전이 결정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서 등본을 누구에게 보낸다?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 계속 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된다. 그런 게 필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할의 이송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공소장 변경의 경우 단독반사가 재판을 했는데 공판 심리 중에 이걸 보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합의부로 법원은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이송한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옛날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군사법원 이송과 소년부 송치가 있어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군사법원이 군인이나 군무원일 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을 판명될 때의 결정으로 사건을 어쩌냐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신급인데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송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송치, 소년에 대한 사건을 심리를 해봤어요. 그 결과 어떤 사유에 해당되냐? 보호처분할 만해. 어떤 사유? 보호처분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필요적 이송이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의무적 이송이죠. 의무적 이송, 현재지 이송. 현재지로 보내주는 거야.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반드시 보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건 이제 법원의 재량인데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여기서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예요. 이송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송을 할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의무적 이송이다. 그래서 현재지 이송만 의무적 이송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거 개념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다음에 보실 때는 안 보셔도 되죠. 안 보고 다른 거 더 중요한 걸 보고 가시면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송은 마치겠습니다.